네, 종목 트레이딩의 모든 것 더 트레이더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2100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네,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빅 이벤트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는 계속 갇혀 있고 개별주 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네. YN텍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른 폐기물 관련주보다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폐기물이 늘고 단가도 올라가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여실히 올라오고 있는데 유독 홀로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요, YN텍? 일단 YN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시카우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OPM이라고 하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사업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인선 ENT 같은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몸풀기 과정에 불과한 부분이라면 지금 YN텍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추이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YN텍 같은 경우에는 자,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지금 5,000원대 부근에서 매집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부로 이제 더블 이상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코엔텍이라는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텍도 마찬가지로 코엔텍은 좀 비교적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원래 컸던 건 아니고요. 지금 요걸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하방 자체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요런 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다 봐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올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매집은 지금 하방에 분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대해서 이런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모두 다 반영이 일정 부분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앞서 봤던 YN텍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선 ENT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인선 ENT도 오늘 네. 3%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이거 조금 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돌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진행형이네요, 인선 네, ENT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베팅이 한 10,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군을 봤을 때 실적은 가장 낮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에 지금 가장 핫하게 좀 더 최소 구간 자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앞서 봤던 이런 YN텍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주도주가 원래는 코엔텍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밸류적인 매력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YN텍 같은 기업. 저는 최소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YN텍이 지금 9%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12,000원 선까지 이제 목표가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다른 폐기물주 안에서도 최선호주인가요? 네, 지금은 이 YN텍을 보시는 게 맞죠. 지금 코인텍 같은 경우 이미 500% 오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콩고물밖에 못 먹는 거고 네. 제대로 된 콩을 드시기 위해서는 YN텍을 보는 게 맞습니다. 진행 중이다라고 네, 하시면서 YN텍에 대해서 폐기물주 안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추가 상승 여력도 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죠. 오늘 KH 바텍 안 보면 또 서운하죠. 저는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KH 바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원래 아는 뉴스인데 또 이제 부각이 되는 뉴스가 나와줬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폴더블 2종과 함께 갤럭시 S11, 언팩 행사를 통해서 2월쯤에는 공개 유력하다. 또 연간 500만 대 폴더블 폰에 대해서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양산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유리 소재로 한다라는 또 뉴스와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네. 대장은 계속 KH 바텍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유리 소재 관련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경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폴더블 관련주 중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힌지라는 부분하고 네. 또 한 가지 더 붙인다 바로 UTG.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UTG라는 게 바로 울트라신 글라스 강화 유리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CPI 폴리미드 필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중간에 굴곡 자체가 크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거를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UTG 관련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관련해가지고 UTG 관련주하고 우리가 OLED 장비주를 같이 보라고 했죠. 지금 OLED 장비주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약 2배 이상 끌어올렸거든요. 올리면서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갔던 것이 바로 기관에 대한 수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리고 낙폭이 컸던 만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관에 대한 매수로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지금 호재가 나타나면서 대장주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UTG 관련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종목군들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UTG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것이 이 캠트로닉스가 상당 부분 뽑아냈죠.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UTI라는 기업이 있었죠. 바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UTG 관련주로 작년 올해 7월 달까지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어제부터 이제 풀려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자, 유파워 플라즈마라는 또 종목이 있어. 오늘도 지금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유리 얘기 나오고 나서 네네.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네, 오늘.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또 도우인시스라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액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올랐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오늘은 또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가겠죠. 하지만 이런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핵심 테마로서 2020년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사려고 한다면 오른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폴더블 이것을 안에서도 순환매가 될 수 있다는 그죠,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힌지라는 것이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제 손톱, 제 새끼 손톱보다 작은 겁니다. 부품이. 경첩. 그쵸. 그렇죠. 경첩인데도 거기에서 알루미늄 캐스트로 만드는 정말 조그만 톱니바퀴가 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단가가 얼마 되겠냐는 거죠. 그 단가는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단가 높다 그러던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산 대비해서 단가가 높다는 거지, 이거 한 개를 1,000원에 팔지는 않거든요. 단위로 봤을 때는 몇십 원, 몇백 원 단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KH바텍은 낙폭과대에 이은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물론 있고, 저도 네. KH바텍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만 수익이 많이 났죠. 하지만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여타의 우리가 폴더블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봐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KH바텍보다 이제는 폴더폰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네, 그쵸. 덜 오른 네네. 종목들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다면 UTG 관련해서 그래도 유파워 플라즈마를 보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기업도 캠트로닉스?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넓게 판단한다면 OLED 장비주들도 플렉서블 그렇까지. 디스플레이를 반드시 써야지만 폴더블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OLED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FPCB인가요? 정말 OLED 장비주인가요? 네, OLED 장비주라고 오. 요 장비주가 훨씬 더 뭐랄까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폴더폰 관련해서 이제 너무 KH바텍만 보지 네. 말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OLED 장비주들까지 함께 이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자라는 부분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KH바텍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어나가는 전략도 유효한가요? 네. 차라리 지금은 보면 매집 이후에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네.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역부터 쉬지 않고 거래량을 붙이면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하방에 나타나는 이 거래량 자체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매수도 들어온 거래량이 될 수 있지만 어느 한편은 누군가의 매도가 나간 거래량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미 250% 정도 상승했다면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KH바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실어나가자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내일의 유망주, 관심주도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 오늘도 2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카메라 관련주들이 고사양화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파트론이나 나무가라든지 MC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네.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도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많아지고
더욱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름부터 보면 자, 하이비전 시스템 왠지 그런 쪽에 맞죠. 뭐 빛을 이용한 사업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 기업이 사실 또 3D 프린터와도 상당 부분 연결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이슈 자체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었는데 올해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놓고 보시면 자, 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가권역 22,15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자, 요렇게 이제 빠졌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급락 후에 첫 양봉 같은 경우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죽였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봉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돌려보시면 하단에 수급을 보시면 돼요. 자, 하단에 먼저 여기에 양봉을 한번 형성하면서 고점 화살표가 뜨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매수가 바로 기관에 의해서 매수가 한번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고점 화살표를 띄우면서 양봉이 형성된 또다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잠깐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 매수 동반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고가 매수가 이루어져 있던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래량을 말리는 과정이 진행됐고요. 다시 한번 올라왔다는 것은 이번 상승 자체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집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매집봉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거기에 거기에 대한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2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트론에 이어서 카메라주에 대해서 또 관심을 네. 갖고 계시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이런 수급을 밀어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내일의 유망주로 또 목표가 13,500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의 유망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사업보다는 미국의 민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들 분류하는데 네. 우리가 이 기업을 이제 건설 사업 부분 관리 종목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설사가 있고 그런 건축 회사가 또 따로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종합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면서 거기에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용역을 넣는 업체들을 우리가 이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매출 9위 정도 되는 네. 그런 수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한미 글로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람코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11일 날 상장되니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아람코가 이제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국영 부동산 기업과 같이 개발을 합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람코가 상장됨에 따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뭐랄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개발이 좀 더 증가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권역이 좀 더 들어올리는 상황이었고요. 앞에서 들었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경협 관련으로 한번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민간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개념으로 들어올렸다고 보시면 지금은 다른 경협주들은 빠져 있는데 이 기업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독자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하단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한미글로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1,100원에서 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3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이런 합작법인을 네.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아람코 상장과 맞물려서 이런 수혜 기대감까지 있다. 또 두 번째 유망주로 한미글로벌 앞서서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유망주 확인해 봤습니다. 더 트레이더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